네,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하셨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 화요일, 수요일인가요?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. 한 이틀간은 두통, 고열에 시달렸고 아주 심하진 않았습니다만, 그리고 이제 목감기, 코감기 증상이 남아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끔씩 이틀에 한 번씩 또 두통이 살짝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간 이제 좀 동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. 시간이 있어도 자가격리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있었는데 힘이 안 따라줘 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. 그 한 1주 2주 사이에 그 윤석열 그 당선인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회담 문제, 청와대 이전 문제, 뭐 여러 가지 건들이 많았는데 청와대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뭐 광화문 시대로, 아니면 광화문이 이제 힘드니까 용산으로 옮기겠다 뭐 이러면서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. 그 이제 제왕적인 그 대통령제에 대한 그 이 문제를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에게 그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안주해 버리면 이전의 대통령들과 비슷해진다. 뭐 이제 이런 뜻인데, 글쎄요.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잡으면 에, 잡으면 이 권위라는 것이 이제 생기잖아요. 근데 이제 권위라는 것이 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은,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이 한국의 이 권위주의가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근데 이제 그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이 권위적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일본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해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권위적이에요. 그러니까 권위주의가, 우리가 권위주의라 그러죠. 권위주의라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 상당히 권위주의예요. 이게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한 존경은 완전히 다르죠. 그러니까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이제 권위적이다라고 하고, 권위주의라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쉽사리 윗사람에게 자기 의견 개진을 못하는 거예요. 의견 개진을 했는데 뭐 윗사람이 뭐 나무란다거나 야단친다거나 네가 감히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이제 자기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이 주의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가 강합니다.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존경, 앞에서는 마치 이렇게 권위에 대해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욕하는 경우들이 많죠. 권위주의가 있어요, 우리는. 그게 왜 일본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존경이 있고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제가 말하는가 하면, 일본에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인데,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, 그 20살 된 이제 일본 그 청년이 들어와서 그 이제 호텔이 이제 세이브 계열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이게 35년 전 얘기입니다. 야, 우리 회장님은 참 대단하시다.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까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그 당시에 쇼크를 먹었습니다. 보통 이제 한국 같았으면 발상이, 야, 이 회장 어떻게 돈 벌었지? 이 사람 또 뭔 또 부정과 정부에 어떻게 또 뇌물을 써서 뭐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모아서 이 부자가 됐을까?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, 이 친구가, 야,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, 힘들으시겠까, 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,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.
사고가 다르더라고요. 우리는 부자나 어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이 정당한 노력이나 방법으로 올라갔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게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리 돈을 벌었을까? 예? 저게 뭘 어떻게 또 뇌물을 쓰고 누구 줄을 잘 잡아갖고 저 자리에 갔을까? 이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지 않았어요? 그런 것들은 사실 권위주의입니다.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 밑에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사장과 부사장이 있으면 사장이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부사장보다 높지만 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맞죠. 그렇지만 사장이 부사장이나 부하들의 의견을 안 듣는다. 독단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. 그러면은 그 상당히 권위적인 거예요. 한국 사회가 일면 이 권위주의 잔재가 청산이 안 됐습니다. 일제 잔재가 아니더라고요. 이거는 좀 일본 시대나 군 통치를 겪으면서 그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. 마치 이 개구장이와 망나니를 혼동하듯이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돈하는 겁니다. 권위에 대한 존경은 정말 어떤 자리에 가 있거나 또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 자리에 갔을까,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부를 이뤘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우대하고 높이 받들고 이런 게 존경이고, 권위에 대한 존경이고, 권위주의라는 거는 권위를 잡은 자가, 권위를 안 잡은 자는 권위 앞에 가서 알랑방구 끼거나 뭐 아부 떨고 뒤에서 욕하고, 또 높은 사람은 아랫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, 이게 이제 권위주의예요. 우리는 이게 굉장히 강하죠.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안 들어가는 이유로 드는 것이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보겠다. 막 그런 뜻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, 국민 속으로 좀 다가가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어떤 장소라든가 물론 뭐 위치에 따라서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이 사상 자체가, 생각 자체가 내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지내왔느냐에 따라서 정말 권위에 대해서 권위주의자가 될 거냐, 아니면 권위에 대한 정당한 정말 권위를 존경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, 이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 사면과 관련해서 이 이제 정상회담이 당선자와 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면담이 이제 월요일날 뭐 식사하기로 한 것 같은데, 사면,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가 또 불거졌지요. 죄송합니다. 사면 문제가 나왔어요.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과 그 김경수 지사의 사면을 엮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, 뭐 우리는 자세히 모르니까 정보를. 사면이라는 것은 이게 용서할 사자죠. 붉을 적자에 그 다음 칠복자가 들어갔습니다. 붉을 적자는 화형, 죄수나 포로를 화형시키는 장면이죠. 그러니까 죄수를, 칠복자, 몽둥이를 든 손이죠. 어떤 죄수나 그 포로를 쳐서 어떤 형벌을 가해서 쳐서 징계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죠. 용서해 주는 거예요.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, 죄값을 치르게 한 다음에, 즉 몇 대 좁힌 다음에 내보내는 거. 그게 용서할 사자예요. 이 글자는 사면 외에는, 대사면 외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는 없어요. 그래서 용서할 사자인데, 이 면자는 면할 면자죠. 요 글자는 이제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입니다. 그러니까 고통이 출산과 함께 애를 놓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난이나 또 이 임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, 그런 데서 면화돼 있어 면할 면자가 된 거예요. 면제, 면허, 이런 게 있죠. 사면인데, 이 사면에 해당하는 또 이 글자는, 단어는 이거밖에 거의 없습니다만, 우리가 석방이라는 단어가 있죠.
풀석자와 놓을 방자입니다. 풀석자 해석하다 할 때 석자제 풀석자 해석할 때 해자도 이게 풀해자잖아요. 그렇죠? 풀해자. 소를 철자하게 분해를 하는 것이 풀해자고 이 석자는 옆에 있는 글자가 분별할 변자죠. 분별할 변자의 엿볼역자입니다. 엿볼역자는 죄수를 감시하는 눈이죠. 죄수를 감시하면서 깜빵에서 분별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이 죄수가 억울하게 들어왔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내보내야죠. 그게 풀석자입니다. 풀어준다, 내보낸다. 석방의 방자도 이 모방자에다가 칠복자 들어갔죠. 쳐서 사방팔방 가게 만드는 게 놓을 방자예요. 방학, 해방. 그러니까 해방, 해석, 석방 같은 거예요. 풀석자입니다. 죄수를 풀어주는 거예요. 사면이라는 것도 죄가 남아있는 사람을 여전히 형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권위 있는 누군가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면에 대한 최종 그 권위를 책임을 주체가 대통령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이명박 씨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씨나 또 현재 이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면권을 사용해서 이명박을 풀어줘도 되는데 그렇게 할 때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주는 쪽이 정치적인 실리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. 폼나게 자기가 대통령 이제 곧 있으면 취임할 텐데 취임하고 나서 사면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현 대통령이 뭐 사면을 좀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문재인도 내가 지금 대인배처럼 사면을 해줘야 될 것인가, 안 해주면 마치 소인배처럼 보일 것인가, 해주는 것이 정말 화합차원에서 맞는 것인가,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. 실리를 잰 다음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배포가 크거나 뭐 이렇게 통이 아주 크거나 또 어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마 사면을 내일 만나면 아마 사면을 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난 못한다.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. 응?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런 사면 문제와 또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폐해를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거 바깥 다른 쪽에서 직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.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현 당선자와 대통령의 그 면담도 미뤄지기도 하고 뭐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. 아무튼 지켜보면 알겠죠. 아무튼 사면, 석방, 또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한 존중, 존경은 다르다는 거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십시다. 수고했습니다.